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60분 부모 지수연입니다. 한 육아 카페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3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요. 난 이제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수십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맞습니다. 지금은 육아에 전념해야 할 때니까 회사도 다 내던지시고 열심히 육아에 전념하세요. 이런 의견들도 아주 대립이 됐었는데요.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엄마들의 조언은 바로 주부도 일을 해야지만 후회도 적고 훨씬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나중에 정말 눈을 감을 때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주부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신의 행복을 또 일을 통해서 찾는 것도 아주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업주부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좀 어렵지만 시작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길에 해법을 주실 분들이세요.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한승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기개발 전문가 이수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승원이 아빠 표진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아내를 이제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워킹맘.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워킹맘의 모습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했거든요. 네.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라 그랬는데 막 이제 일을 하면 사실은 육아도 잘하고 밖에서도 일을 잘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그렇죠. 못하고 이거 예. 조금씩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낮에 아이가 이제 어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돌아와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애를 봐주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좀 일찍 들어와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일찍 안 들어올 때 좀 일찍 와서 애 좀 보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응원해주고 싶은데 네. 엄마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하면 나는 좀 속상하다,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렇죠. 많은 건 아니고 종종 있습니다. 종종. 네네, 많은 건 아니시라고 또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요. 사실 많은 엄마들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막 앞만 보고 내달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어디 갔지? 나는 누구지? 그렇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면서 약간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뭔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욕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누구한테나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야 우리가 개인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자식, 남편의 욕구를 채우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는 전혀 돌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의 아내이기 전에 한 아이들의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을 너무 도외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아프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내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그렇죠. 남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만족을 찾아 행복한 자신의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개발,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욕구를 찾아 본래의 나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욕구인 거죠. 엄마로서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즘과 같이 이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직업 하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필수가 아닌가, 여자한테도. 그렇죠.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정말 밥값하고 차비만 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오히려 정말 진정한 노후 대비다. 네, 맞아요. 기껏 막 재산을 막 몇 억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서 먹는 그런 게 노후 대비가 아니라 다만 얼마를 벌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게 진짜 진정한 노후 대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거기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여성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정말 지금 시대 자체를 우리가 100세 시대,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 100세 시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이의 이제 0.7%, 그러니까 70% 정도만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60세라고 얘기를 할 때 70%를 계산하면 42살인 거죠. 내가 지금 실제 나이는 60이지만 42살처럼 살아야만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성이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네. 하나 이 시대가 100세 시대인 동시에 그 외벌이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맞아요. 경제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점차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서 분위기가 남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가사노동도 돕는데 우리 부인이 이 외벌이 시대에 살기 어려운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하는 여성을 것도 원한다는 있군요. 거죠. 아, 내가 네. 집안일 하니까 너도 나가서 돈 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가사 노동을 좀 어느 정도 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그만큼 덜고 싶은 거죠. 상황이 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일하는 여성을 원하는 남편들이 많다라는 게 이제 하나 시대적인 흐름이고 네. 또 하나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보다 아까 저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마음에 와닿거든요. 여성분들이 일을 이제 경력 단절이 되시는 시점이 되면 본인에 대한 마음 부분에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말고라도 본인이 조금 다른 직업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더 그런데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했는데 애가 딱 초등학교 들어가서 2, 3학년만 되면 아,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엄마는 왜 일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집에 밖에 안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런 맞아요. 고충을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지 않으세요? 아까 남편들이 이제 일하는 아내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지승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일하는 엄마를 또 원합니다. 왜 원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청소년기를 기억해 보시면 되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특히 중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엄마와의 간섭으로부터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서 또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고 뭐 하니까 일단 그 간섭이 싫어요. 근데 보니까 친구 엄마는 일을 하시느라고 간섭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걔는 좀 드는 거예요.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네. 자유로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하는 엄마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아이들이 또 굉장히 실속형입니다. 네. 간섭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요. 용돈도. 그렇죠. 용돈을 좀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엄마들 마음이 그래요. 자기가 아이를 좀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지 못한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돈을 주는 거에 관대합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그냥 보상해준다는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하는 엄마.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비교라는 걸 좀 해요. 전업주부인 엄마와 일하는 엄마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 사실상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화장 이쁘게 하시고 회사 가듯이 준비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아, 일하는 엄마가 조금 더 자긍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 자체가 일하는 엄마를 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것에 대한 뭐 위기감도 있고요. 내 남편이 내가 일하는 것을 원한다. 무엇보다 내 아이가 또 원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아, 나는 그냥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수경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셨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 8년차 주부 홍진영 씨. 야무진 살림 솜씨를 지닌 그녀이지만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되게 막 승진도 되게 잘 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가끔 막 질투가 났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계속 뒤로 퇴보하고 있구나. 막 허탈함, 우울감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큰애 낳고는